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진교에서 만난 도미 부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교 남단 이 강동구 천호동 쪽으로 이 도미 부인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미 부인 상이 사실 조금 세워져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복잡한 자리에 이 도미부인 상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뭘까 늘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왔었는데요. 이 도미부인 동상을 건립한 취지문이 이 동상 밑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도미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백제시대 초기의 설화로서 이 설화의 주인공은 도미의 부인으로서 정절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삼강일도와 같은 이 조선시대의 윤리 도덕 교과서에 연료와 관계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서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미 부인의 모습을 이 시대적인 하나의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후세의 표상으로 삼고자 이 성동구에서 이를 건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미부인상이 처음에 세워졌던 자리는 지금 이 광진교 남단이 아니고 원래 세워졌었던 것은 이 청일 어린이 공원 자리에 세워졌었던 것인데 이 자리의 안전성의 문제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윤리 정신에 맞느냐 하는 논란들이 거듭되게 되면서 그 자리가 이 광진교 하단 한강공원 변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오늘날에는 광진교 남단으로 이렇게 자리를 두 차례나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진교 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에서 지금 위치가 이렇게 덧칠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자리가 한번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도미부인상이 현재는 그러면서 광진교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광진교라고 하는 것이 놓여진 이 다리의 위치는 일찍이 광나루 자리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 지방을 연결하던 중요한 소위 길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넓은 나루 광나루가 되겠고요. 광나루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 오늘날의 광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이런 백사장이 발달했었던 것이 바로 이 광나루 유원지가 되겠고요. 이것에 놓인 다리가 바로 이 광진교로서 한강 위에 세워진 다리로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1917년에 제1한강교 소위 한강 인도교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다리였기 때문에 한동안 제2한강교로 불렸었던 것이 바로 이 광진교가 되겠죠. 이 광진교는 또 1950년 제1한강교와 더불어 폭파가 되어서 단절이 되기도 하는 전쟁 속에 이런 다리의 기능을 잃기도 했었고 이것이 복원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천호대교가 그 주 기능을 하게 되면서 광진교는 주로 이 보행자 중심의 이런 다리로서 오늘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 자리에 지금 이 도미부인상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다리 위에 이것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다리가 가졌었던 나루로서의 이런 장소적 기능에 충실한 목적에서 이곳에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 도미 부인의 이런 설화는 사실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고려시대 때 편찬된 이 책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열전에 소개될 만한 분들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이곳에 등재되게 되었을 때 백제 사람은 단 3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는 도미 부인이 유일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했었던 도미 부인의 이야기가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교 윤리를 담는 책에 담겨져서 그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사례로서 발표가 됨으로써 윤리적 규범을 보급 인식시키는 그런 노력 속에서 등장했었던 삼강행실도 등에 이것이 실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연료로서
이어서 조선시대의 절개를 지킨 연례의 표상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 도미설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삼국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도미에 관련되는 기사들이 되겠고요. 이것이 삼강해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그림으로까지 표현되어서 하나의 스토리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정려비와 마찬가지로 효자 충신 연려의 한 예로서 그 시대적인 정신의 표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미부인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연료로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윤리의 유교적 가치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이 되겠고요. 이것이 시대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고 영화, 소설, 무용극의 다양한 형태로까지 재생산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미부인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도미라고 하는 말이 갖는 어원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봤을 때 그 한 예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 도미라고 하는 것은 두미라는 지명으로 두물이 만난다라고 하는 옛 우리말에 두무에서 이것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강동구 암사동의 전마을에 있었던 담백개울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두물머리, 두묵계가 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도미라고 하는 도미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되어서 두묵계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두묵계가 도미 부인이 배를 타고 떠나간 장소 도미촌으로 구전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어서 도미 부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도미 두묵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지금의 이 순대로 유명한 비흥천의 아운의 이 병천이라고 하는 지명처럼 서로 아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강 하류에 지금 발당대교가 가까이 있는 이 도미나루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현재 이 도미나루가 있었던 곳이 이곳에 바로 도미나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게 되었고, 이것에 도미 부인의 설화들의 이야기를 잇는 이런 안내와 더불어 이곳 자체가 갖고 있었던 이 애틋한 도미 부인의 정절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또 기도처로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이런 도미 부인의 이야기를 하나의 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송파구에서는 아랑 어린이공원을 지금 조성을 해서 일찍이 바로 이 도미나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송파나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내서 아랑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걸 조성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 도미가 부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시대 정신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는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충청남도 보령에는 정절사와 더불어 이 도미와 도미 부인의 묘까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 시대의 이 도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와서 경기도 하남, 충청남도 보령, 경상도 진해 등에도 이어지면서 이렇게 많은 동상과 또 사당이 이어지고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 부인은 소설을 비롯한 영화, 무용극, 동화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게 되었으니 월탄 박정화의 소설 아랑의 정조에서는 도미 부인에게 이제 아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요. 최인의 몽유도원대에서도 극화되어서 이것이 극화되어서 연극과 무용극으로 우리 시대의 하나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도미 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진교에서 만나게 된 이 도미 부인 동상을 통해서 이 도미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우리 역사의 하나의 인물상, 시대적 인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진교에서 만난 도미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